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장 병원 전 외상 소생술 PHTLS의 마지막 세 번째 파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선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외상 처치의 역사적 흐름과 예방의 중요성, 그리고 시간과 목적지 선정의 역학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이 PHTLS라는 훌륭한 시스템이 도대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 기원이 되는 아주 구체적이고 뼈아픈 역사적 사건 하나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화면 하단에 전 미국 의무국장이었던 리처드 카모나 박사가 PHTLS 6판 서문에 남긴 "우리는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 있다라는 문구가 보이실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현장에서 당연하게 사용하는 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외상 처치 프로토콜들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끔찍한 비극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소수의 리더들이 엄청난 비전과 열정으로 인내하며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거인의 어깨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변화의 시작점으로 다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슬라이드의 내용은 PHTLS의 탄생 배경을 묻는 문제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사건의 전개 과정을 머릿속에 잘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때는 1978년 미국 네브래스카주의 한 시골 지역이었습니다. 한 정형외과 의사가 아내와 4명의 아이들을 태우고 민간 경비행기를 조종하던 중 끔찍한 추락 사고가 발생합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아내는 현장에서 즉사했고 4명의 아이들은 심각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추락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화면의 인용구를 보십시오. 그들은 누군가가 자신들을 도와주러 오기만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무려 8시간 동안이나 구조대는 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국의 시골 지역에는 중증 외상 환자를 구출하고 처치할 제대로 된 병원 전 구조 시스템이 완전히 부재했던 것입니다. 결국 절망적인 기다림 끝에 이 정형외과 의사는 부상을 입은 몸을 이끌고 비포장도로를 1km 이상 직접 걸어 고속도로로 나갔습니다. 지나가는 트럭을 세워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 뒤에야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사고 현장에서 남쪽으로 수킬로미터 떨어진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시스템의 부재가 낳은 참담한 현실이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작은 시골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살 수 있을까요? 불행히도 현실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도착한 병원의 응급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다행히 당직 간호사가 퇴근한 일반의 2명을 급히 호출하여 병원으로 불렀지만 여기서 또 다른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일반의들은 다수의 외상 환자를 평가하고 처치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외상성 손상에 대한 분류나 평가 훈련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이죠. 한 의사가 어깨와 무릎을 다친 아이를 엑스레이실로 데려갔지만 두개골 골절이 없다는 것만 확인했을 뿐 정작 외상 환자에게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경추 목뼈 C스파인 손상 가능성은 완전히 간과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눈에 보이는 단순 열상을 봉합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이 대목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의사가 없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의사는 있었지만 중증 외상 환자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처치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 진정한 문제였습니다. 결국 이 정형외과 의사는 큰 도시에 있는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들을 최대한 빨리 다른 곳으로 이송해야만 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을 겪은 후 네브래스카의 정형외과 의사와 그의 동료들은 깊은 자각을 하게 됩니다. 시골 환경에서 외상 환자를 처치하기 위한 시스템이 너무나도 부족하다. 일반 의사들도 외상 환자 처치에 대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기존의 심장마비 환자를 위해 만들어져 있던 전문 심장소생술 ACLS의 형식을 차용하여 외상 환자 평가와 처치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완전히 새로운 교육 과정을 고안해냅니다. 이것이 바로 의사들을 위한 전문 외상소생술, 즉 ATLS의 탄생입니다. 1978년 네브래스카주 5번이라는 곳에서 많은 외과 의사들의 도움을 받아 역사적인 첫 번째 ATLS 시범 교육이 시행되었습니다. 비극적인 개인사가 현대 외상 처치를 위한 가장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의 초석을 다진 위대한 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병원 안에서 의사들을 교육하는 ATLS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응급구 조사들이 배우는 PHTLS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이 두 가지 개념의 확장 과정을 명확히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미국 외과학회 ATLS 임시위원회 초대 회장이었던 노먼 맥스웨인 박사는 ATLS 교육이 환자의 생존율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통찰을 하게 됩니다. 이 훌륭한 교육을 병원 안의 의사들뿐만 아니라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병원 전 처치 제공자들에게 제공한다면 환자를 살리는 데 훨씬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강한 확신이었습니다. 이러한 맥스웨인 박사의 비전은 미국 응급구조사협회 NAEMT 회장인 게리 라보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게 됩니다. 이후 1983년 맥스웨인 박사가 초안을 작성하며 역사적인 PHTLS 위원회가 설립되었고 같은 해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등에서 감격스러운 첫 시범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리처드 보마카 스카 프레인 박사 등 수많은 열정적인 리더들이 사비를 털어가며 전국을 순회하며 강사를 양성했고 이들의 헌신 덕분에 병원 안의 지식이 비로소 구급차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탄생한 PHTLS 교육과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철학은 무엇일까요? 이 슬라이드를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가 흔히 생명 유지의 기본으로 ABC기도 에어웨이, 호흡 브리싱, 순환 서큘레이션을 배웁니다. 하지만 PHTLS는 단순히 이 순서를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PHTLS의 가장 중요한 방법론은 바로 진행과 동시에 처치입니다.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움직이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평가와 처치가 동시에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재에서도 명확히 강조하듯 PHTLS의 가장 큰 목표는 여러분이 훌륭한 지식적 기반을 바탕으로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의료인이 되는 것입니다. 최적의 상황이 주어지지 않은 열악한 현장 속에서도 뛰어난 술기 능력과 정확한 판단력으로 환자를 처치하는 사람, 즉 단순한 기술자를 넘어 현장을 지휘하는 사고하는 임상가를 길러내는 것이 PHTLS의 진짜 철학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PHTLS의 우수성은 민간 영역을 넘어 전장으로까지 그 영향력을 뻗어나갑니다. 군대와 민간 EMS의 상호협력은 외상처치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축을 담당합니다. 1998년부터 미군은 적극적으로 의무병들에게 PHTLS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 통계에 따르면 무려 5만 8천 명 이상의 미 육군 의무병이 이 표준화된 훈련을 받았습니다. 특히 PHTLS 제네판부터는 전투 관련 손상을 치료하는 군의 간의 요구를 반영해 군사 챕터가 추가되었고 제5판부터는 미 국방성의 전술적 전투 사상자 처치 TCCC 위원회와 PHTLS 위원회 간의 밀접한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군사 버전 밀리터리 에디션이 별도로 출판되었으며 2010년부터는 NAEMT가 직접 미 국방성의 TCCC 교육과정을 제공하기에 이릅니다. 민간에서 시작된 훌륭한 시스템이 전장의 군인들을 살리고 전장에서 얻어진 대량 출혈 지혈과 같은 뼈아픈 데이터들이 다시 민간 PHTLS 프로토콜을 발전시키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앞서 2강에서 다루었던 중요한 개념을 요약하고 상기시키는 내용입니다. 병원 전 처치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안내 지침, 바로 시간의 개념입니다. 1700년대 나폴레옹의 군의관 도미니크장 라레 남작이 신속한 현장 접근과 이송의 필요성을 주창한 이래 황금시간 혹은 환자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황금기간의 개념은 PHTLS의 근간을 이룹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핵심 원칙입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수술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가 증명하듯 외상 환자의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현장 처치 시간을 최소화하고 수술적 처치 결정적인 처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지체 없이 신속하게 이송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현장에서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한시골 의사의 비극에서 출발한 PHTLS는 이제 전 세계를 연결하는 외상 처치의 공통 언어가 되었습니다. 1990년대 초 영국과 멕시코를 시작으로 국제적인 도입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2019년 한 해에만 전 세계에서 25,600명 이상이 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아랍권 등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한국어를 비롯한 수십 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활발히 교육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라틴 아메리카, 중동 지역의 교육위원회를 설립하고 매년 세계 외상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전 세계의 실무자와 연구원들이 최신 동향과 근거를 활발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순간부터 전 세계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거대한 글로벌 네트워크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 펜을 들고 이 슬라이드에 별표를 치시기 바랍니다. 이 4가지 항목은
PHTLS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여러분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절대적인 의무이자 시험에 아주 빈번하게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PHTLS는 여러분이 현장에 나갔을 때 다음 4가지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첫째, 평가입니다. 환자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둘째, 인지입니다. 외상 환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쇼크와 저산소혈증의 징후를 즉각적으로 인지해내야 합니다. 셋째, 처치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환자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그 적절한 처치를 망설임 없이 시작해야 합니다. 넷째, 이송입니다. 앞선 모든 조치를 바탕으로 환자에게 결정적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해야 합니다. 이 4가지 흐름이 바로 여러분이 현장에서 보여주어야 할 전문가로서의 퍼포먼스 그 자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PHTLS는 1980년대에 만들어졌다고 해서 과거의 지식에 머물러 있는 죽은 학문이 아닙니다. 이 과정은 철저하게 근거 중심 의학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신에 뿌리를 두고 끊임없이 진화합니다. 의학적 증거와 연구 결과가 새롭게 발표되면 전 세계의 훌륭한 의사와 연구진들이 이를 꼼꼼히 검토하여 프로그램에 반영합니다. 최신의 확실한 출처를 바탕으로 프로토콜을 업데이트하는 것이죠. 또한 환경의 변화에 대한 놀라운 적응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한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에서도 교육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면 교육이 어려워지자 NAEMT는 가상교육이라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도입하여 전 세계 병원전 처치 제공자들에 대한 교육 지원을 이어나갔습니다. 이처럼 PHTLS는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환자를 살리기 위한 최상의 교육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극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의 표준으로 자리 잡은 PHTLS의 장대한 역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PHTLS 교육과정이 가진 미래를 향한 비전은 단 하나입니다. 이 기회가 필요하고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최상의 병원전 외상 처치 교육을 제공하는 임무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지난 30년 이상 동안 미국 외과학회 ACS와 NAEMT의 굳건한 협력 관계는 이 교육을 이수한 수많은 구급대원들을 통해 외상 환자들에게 생존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제공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매뉴얼과 프로토콜이 아무리 완벽하게 진화하더라도 현장에서 환자에게 직접 손을 뻗고 생명을 구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 자신입니다. PHTLS의 지속적인 성장과 미래는 수많은 시간 동안 자원봉사로 헌신하는 강사진들, 그리고 바로 앞줄에 앉아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 개개인의 열정과 헌신에 완벽하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만나게 될 환자들이 아무도 오지 않았다며 절망하는 일이 없도록 훌륭한 지식과 따뜻한 심장을 가진 최고의 병원전 처치 제공자로 성장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장 병원전 외상 소생술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집중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